사법부와 검찰이 지금 한 덩어리가 돼서 지금 아주 어떻게 지금 이 불공정의 그 최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포스트 이재명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 지금 오늘까지 해서 5번째 기소 2개 더 남은 거,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총동원을 해서 기소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또 모든 판결을 불리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지금 힘을 가졌단 말이죠. 이제 이런 중에 지난 16일 이 사진은 지난 16일에 집회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군중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한 거죠. 자신을 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자신은 아직 헤쳐나갈 살아있다. 힘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근데 걱정되더라고요. 저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보면서 국민들 우린 죽지 않는다. 네. 이재명은 죽지 않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끼리 희망을 갖고 저도 그래서 그날 현장 라이브 방송에서 이럴수록 우리 지치지 말고 네. 어깨를 결고 우리끼리 희망의 그날을 위해서 전진하자. 네. 그러지 않으면 이 무지막지한 괴이한 정권에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근데 네. 우리는 결코 승리할 것이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보면서 네. 법리 해석이고 뭐고 간에 곰곰이 따져보니까 원초적인 거는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막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의 기억과 인식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법의 잣대로. 그러나 검찰의 법꾸라지들이 네. 법으로 달달달달 말아서 기소하면 저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인가 칼럼으로 너무 답답해서 그 하버드대의 그 교수 두 분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네. 거기에 보면 봤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거는 결국은 이 검찰과 사법부의 이 권력으로 네. 정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네. 그냥 사법부에 의해서 사법사단에 의해서 정치를 못하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결국은 진실이 이기더라. 룰라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서 네. 대통령이 됐지만 네. 문제는 그 사이에 브라질 경제는 망가져 버렸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처해 있는 모습이 네. 지금 그 사법과 그 검찰 권력이 그 총구를 겨누고 있는 아주 그 상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총구도 한두 개 총구가 아니라 여러 개 총구를 사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거의 장악했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 장악을 해가지고 이재명 선수 손안에 들었는데 저 이번에 그 1심 판결이 네. 그렇게 너무 심하게 나니까 민주당 자체의 당직자들이나 의원들도 좀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때요? 그래요. 제가 오늘 그 점심을 민주당 당직자들하고 먹었는데 네. 그 약간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2심 이거는 검찰이 가장 꼬린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 아닙니까? 위증교사. 위증법. 위증교사. 네, 위증조사. 25일 날, 네, 25일 날 두 번째 그러니까 또 재판. 이거는 완전히 검찰에서 자기네들이 반드시 꼬린시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몇 달 전에 왜 그 이재명 대표 검찰에서 뭐 구속시키려다 못 시킨 네. 적 있잖아요. 네. 그때 검찰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 그 뭐 나중에 2심 이거 위증죄 이때 꼬리시키면 돼라고 할 정도로 자신 있어 하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지난번 그 선거법 이거보다는 그거는 우리가 쉽게 봤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 뭐 하겠어. 근데 거기서 그냥 거기서 일선을 1년을 맞으니까 때려버리니까. 자체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흔들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 또 2심에서 또 위증죄로 요거 두 번째 재판. 위증법으로 해가지고 또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90% 이상 과한 실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당 분위기도 흐트러지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기도 어렵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예. 유일한 방법은 대법원의 최종심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것도 다들 만만치 하더라고요. 않아. 탄핵이든 뭐 하야든 빨리 선거를 치르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거의 주체도 결국은 민주당 아니냐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매번 왜 주저주저하냐.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더 조급해. 민주당이 앞서서 그
치고 나가고 네. 국민들 뭐 힘을 주십시오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저희 지난번 그 장애 집회 전날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을 매번 등을 떠밀어요. 네. 그러지 말고 네. 군인들이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죠. 선출된 권력의 힘을 힘을 실어줬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풀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늘 그 부분에선 국민들한테 또 저 힘을 달라라고 하니 맞습니다. 더 이상 중요한 어떻게 힘을 말씀입니다. 주냐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그 결론적인 답을 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으려면 네. 이 무악한 검찰에서 살아남으려면 빨리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네.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생각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핵이니 뭐 하야니 다 좋은데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게 하나의 중요하다고 목소리가 그러지 하는 거죠. 않으면 네. 국민들도 지치는 게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강력한 제1야당의 네. 대통령 후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뭐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를 해도 뭐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고 그러면 대안은 누구냐 이거야. 네. 이렇게 되면 네. 국민들이 좌절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힘 있는 거는 국민들보다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힘이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늘 또 기소 하나 돼서 5건이에요 네, 재판이. 네, 네, 네. 2건이 더 남아있는데 7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국민들이 사실은 지친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리 되도록 빨리 탄핵이나 하야던 자 그렇다면은 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게 하고 네. 또 일부들은 네. 그것도 불안하다.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말들이 아니 나오고 저는 답답한 근데 게 저도 어느 정도 플랜 B에 대해서 뭐 네.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포스트 이재명 이야기가 플랜 B하고 플랜 뭐 B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이야기 중에 삼김 삼김 삼촌 삼총 삼총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총리 출신 3명 예. 정세균, 김부겸, 예. 이낙연, 예. 삼김이 김경수, 네. 김두관, 네. 그다음에 김동연. 네. 근데 이 삼김 삼총입니다 지금. 그 총리 출신 3명과 김시성을 가진 정치인 3명의 이 면면을 떠올려 보면 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야권의 정치 지도자 특히 윤석열 정권과 같이 맞대응을 하면서 규합시킬 그런 정치력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 선배가 말씀하신 대선을 빨리 치르려면 그 전제돼야 될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한다든가 그건 그건 안 될 것 불가능한 같고 얘기고요. 예. 탄핵을 할 것 같으면은 절차가 지금 상당히 오래 가고 불가능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또 사법부를 그거는 다 갖고 있기 판사들이 때문에. 네. 제가 이번 사태를 보고 칼럼에서도 좀 안타깝게 느꼈던 게 정치는 정치고 사법은 사법인데 저는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다. 네. 지금 정치의 사법화, 네. 사법의 정치화가 돼버렸어요. 뭐든지 정치로 풀어야 할 거를 네. 법의 심판을 받자. 네. 그러니까 그 공부 하나 잘해갖고 검사 판사 된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그냥 쥐고 흔들잖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하다가 대통령 됐잖아요. 네. 박근혜도 때려잡고 이명박도 때려잡고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정치인들 대통령도 우리 검사들이 그냥 수사해갖고 때려잡으면 되는 거죠. 때려잡으면 되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판사들도 대선 후보야? 내가 그냥 저 앞으로 선거 못 나오기 10년 때릴 수 있어. 판사 한 명이 지금. 그게 지금 이재명한테 나타나는 정치의 일이잖아요. 사법화가 지금 때려잡고 있는 거잖아요. 불러온 큰 화를 자초했다. 네. 저는 여의도 정치권이 왜 정치로 풀어야 할 것들을 검찰과 판사들한테 맡기느냐. 네. 그대들이 실수한 거다. 이러면 정치를 바꿔야지. 네. 그러니까 그 사법 카르텔, 기득권의 그 견고한 카르텔 이걸 보고 우리가 한탄만 하지 말고 네.
이제 정치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를 제 바꾸는 생각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개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헌이 아까 우리 저기 뭐 이준석 이야기 나오면서 김종인, 이준석 지금 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개헌을 생각했고요. 개헌은 네. 사법이 하는 게 아니지 네, 않습니까? 네. 국민이 할수 입법이 있는 하잖아요. 거잖아요. 입법이. 네. 입법의 힘은 누가 줬어요? 국민이 할수 국민이 있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헌법 1조에 뭐가 나옵니까? 네, 모든 대한민국은 권력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으로부터 모든 그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입법의 주체도 국민이고 네. 그러면 국민 투표에 물어라 이거야. 그렇죠. 정치가. 국민 투표를 해서 예. 국민 투표를 해서 대선을 앞당기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매번 아니겠느냐. 매번 개헌이죠. 검사들 판사들한테 당하고 나서 국민들 힘 실어 주세요 그러지 말고 국민이 뽑은 선출된 권력이 입법부잖아요. 네. 사법부 국민이 선출했습니까? 검사 국민이 선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치인 당신들을 국민이 뽑아서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을 통해서 나라를 한번 제대로 이끌어봐라. 정치하라고 당신들 뽑아서 국회 내보내준 거잖아요. 그럼 정신들 차리고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책임은 누가 있다? 바로 민주당 당신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오늘 방송에서 민주당을 지금 이두분 화가 나서 우리 화가 그 나서. 구독자님들께 그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두 분은 민주당 아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예. 아니, 저- 한평생을 민주당을 민주당과 민주당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이재명 대통령 그 특보 네. 언론 특보였습니다. 예. 아니 저는 아이고야. 현직 언론인으로서 지금 정치 현실을 기사로도 다루고 칼럼으로도 쓰고 또 기자들 취재 현장에 정보 보고도 받고 이러다 보면 정치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러니까 정치가 희화화되고 검사 판사들한테 꼼짝 못하는 정치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 192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요. 이 현실을 이거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한테 미안함 좀 가져라 거듭 이겁니다. 얘기하자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빨리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네. 예? 이대로 계속 검찰 스케줄대로 재판을 가면 이재명 대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도한 예. 윤석열, 근데 김건희 부부를 욕하기 이전에 네. 정치가 제자리를 잡아야 저렇게 그 무도한 그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저 무속 정권이 주술 정권이 이렇게 온 나라를 흔들어놔도 정치인들이 아무 역할을 못하니까 네, 국민들만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거 자,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 또 김부겸 김동연 전- 지사잖아요. 네, 그리고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사진들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 저기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사법 압박을 지금 굉장히 그 집요하게 지금 받고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포스트 이재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정치인으로 교체하는 게 대책이 아니라 정치판을 바꿔야 되는 게 중요한 대책이고 판이 지금 중요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세 명의 김 씨라고 하는 사람들 노예하다라는 게 뭐네명 많죠. 네 명쯤 예. 되죠. 예. 김두관, 김부겸, 뭐 김경수, 김동연 이렇게 한 그래서 4명 정도가 민주당 되는데. 사이에 네. 젊은 지지층 그리고 뭐 개혁을 바라는 민주당 사이에 새롭게 그 나오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이탄이라고. 네. 예. 아니, 좀 이탄이라는 인물이 시선해주세요, 갑자기. 네. 지금 계속 갑자기 시선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탄이라는 인물은 그 작년 재작년 대선 때도 막판에 그 후보군에 끼어가지고 네. 여론조사에 끼어 들어간 적도 있어요. 네, 이탄이 네, 뭐가 마지막에 네. 뭐 크게는 안 나왔지만 2%인가 4%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탄이 의원이 얘기가 되고 있다는 갑자기 선배 예. 갑자기 그 포스트 이재명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탄이를 확 밀고 이렇게 플랜 나오시면 B. 플랜 B에서 예. 그래서 혹시 이제 독자들 중에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예. 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삼김 포스트 이재명이라고 해서 삼김씨 사김씨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는 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의 면면을 저희들이 지금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결집에서 정치 지도자로서 이 중요한 미션을 국민투표라고 하는 이 중요한 미션 대선을 조기 대선을 해서 정권을 종식시키자라고 하는 중요한 미션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제가- 그래서 면면을 봤을 때 나는 이런 정치인들 제하고 뭐 제가 존경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제가 젊은 잠깐만요. 네. 젊은 민주당 스타 그 지지자들 사이 이탄 지지자들의
그리고 이탄이가 나오고 네, 이놈의 네, 네. 나오고 저쪽에서 한동훈이 나와서 네. 정말 누가 더 검사와 네. 판사의 대결로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또 법조인이냐 이런 그거는 안타까운 게 안타깝네요.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래도 법조인 지켰습니다. 근데 이탄희 전 의원은 그래도 그 비록 마지막에 실패하긴 아니, 근데- 했습니다만 사법농단의 그 판사 2명을 탄핵시키자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 했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 그리고 또 만화인드 중에 이미지가 좋잖아요. 방송 중에 만화인드. 제가 네. 정말 뭐 열을 내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지만 그런데 또 되돌아서 삼김 삼총 그러면 포스트 이재명은 누구냐라고 하는데 또 구태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 또 뭐 김태호 의원께서는 예. 뭐 지금 이탄희 의원 뭐 그래서 검사와 판사의 대결로 가자라고 하니까 네. 아니 저는 또 더 슬퍼지네. 왜또 그렇죠. 정치의 법조인이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우리가 이제는 걷어내자. 그렇게 이제 사람이 없네요. 정말 예. 판사 검사 없으면 이 나라 정치가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때부터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예. 여기 사진에 그래, 한번 그래도 우리 민간이었잖아. 지난번 사진에 한번 보시죠. 여기 저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앞줄에 쭉 앉아 있는 최고위원들 여기 지금 민주당을 이끄는 사람들이 다 이게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박찬대 있고 전현희 있고 김병주, 김민석, 한준호, 연주 쭉 앉아 있는데 당원들이 이 사람들 최전방에 이렇게 뽑아놨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들을 치고 나가야 되는 제일 선봉에 서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빨리 네. 청년 정치인들을 빨리 길러야 되고요. 네, 정치가 일상생활인데 네, 지금 걱정되는 거는 대학생들도 그렇고 청년인들이 정치에 무관심. 네, 이거는 정치인들의 책임이죠. 왜냐하면 성장 사다리도 무너지고 네, 정치에 왜 당장 먹고 살기 취업도 힘들어. 그다음에 기득권 정치인들이 했던 행태가 네, 이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 무관심이 청년들한테 지금 평배해 있는데 네. 이것도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외국처럼 네, 뭐 정치학교 배울 수 있는 코스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기초 의원부터 네. 젊은 정치인들이 길러져서 네. 그들이 정치 수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여의도로 국회 가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지방 의회 네. 기초 자치단체 의원들을 보면 네, 전부 의원들한테 네, 공천 주는 의원들한테 줄서기 하고 노회한 정치인들이 기초 의회를 또 네. 장악하고 있다. 이거부터 바꿔야 돼서 네, 기초 의회 의원은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정치 문화를 한번 좀 바꿔보자. 이번에- 국민 운동이 한번 네, 이번에 일어나야 싶어. 개헌하면서 같이 가야 될 그러니까요.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년 죽임도 그렇고 네. 해야 될 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예, 아까 예. 태혁 선배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이 중차대한 국민 투표 그리고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 지도력을 가진 그런 캐릭터가 좀 필요한데 맞습니다. 예. 이 캐릭터는 저는 이재명이 당권을 갖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좀 나서줘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네, 다행히 같이 손을 잡고 갈 수 아직까지는 있는. 뭐 이재명 비명계의 이른바 네, 네. 그들이 뭐 판을 흔들려거나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런 건- 움직임은 좀 보이지 않아서 당을 다행인데 장악하는데 네, 정중동이다. 네, 이거 우리 지금 김태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25일 날 재판, 네, 네, 이 재판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네, 이제 슬슬 네. 이제 민주당이 좀 흔들리지 않겠느냐. 지금 당 분위기가 그 재판대로 그 그렇다고 재판이 그러죠? 우리 예상대로 된다면 네. 대선 후보주자 1, 2가 빵ing 한 빵ing하는 정말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는 조국 거예요. 예. 대표도 그러니까 곧 조국 이제 대표도 뭐 그렇고 아니 거의 한 지금 80% 정권의 그렇죠. 지금 예. 대통령이 아니 그- 이재명은 저렇게 하는데 네, 조국 대표라고 가만히 그 있겠어요? 정치 예. 지도자들 다 깜빵 보내가지고 그 힘으로 대통령 된 사람이다 보니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이게 거는 참- 깜빵 보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딴 거 잘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화냈던 건데 또 누가 나오면 아니, 달달 털어가지고 네. 또 보내는 그렇죠. 거 아니지 모르겠 아니 제일 국민이 잘하니까. 나는 웃긴 게 자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 지지율을 보면 45% 그건 50%에 가까워요. 네, 네. 그러면 전 국민의 50%가 희망하는 대선 주자를 네.
판사 한 명이 네. 너 10년간 선거 못 나와. 네. 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 국민의 50%가 원하는 그 대선 후보 지도자를 판사 한 명이 근데 이 판사가 아니고 다른 판사였으면 자기 논리 법 논리 펴갖고 무죄 이래도 상관없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야, 참 참 답답합니다. 오늘 그 우리 이때까지 방송하면서 사법의 정치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일 좀 격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좀 그럴 상황이어서 그렇는데 아무튼 그 25일 결정 이후에 이게 야권 내에서 정치 지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만약 이재명 대표 네. 우리가 이 상대로 하면 반항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 아, 저희 다음 주에 또 저 라이브 야외 그 집회 라이브 그렇습니다. 합니까? 네, 16일에 첫 번째 했고요. 그리고 오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그런가요? 그 제일 전파사가 라이브로 4시부터 6시까지 23일 날 또 집회가 있나요? 23일 집회가 있든 없든 아마 집중 집회가 네, 매주 토요일이니까 아, 그런가요? 매주 토요일 날 집회가 있을 예정이니 그거는 또 별도로 우리 네. 또 네, 안내 통해서 공지는 커뮤니티 코너에 공지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아니라 좋댔다 군데 좋아요, 댓글, 다음 영상 구가 뭐죠? 구독. 구독이 제일 중요한 구독. 좋아요, 댓글, 다음 영상 구독, 좋댔다 구. 오늘 방송 중에 잠시 격앙되게 좀 이렇게 했던 부분 뭐 이해해 주시고 답답해서 뭐 여러분들만큼 저도 답답해서 그런 거니까 저도 뭐 답답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예. 못다한 이야기는 멤버십 엑스파일에서 다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